당신은 왜 어떤 여자는 남자의 마음속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이 밝혀낸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찾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외모나 성격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우리의 무의식 속 그림자를 건드리기 때문이라고요.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부정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당신이 감추고 싶었던 약함, 두려움, 욕망, 그 모든 것이죠.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바로 그의 그림자를 통합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완성입니다. 안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외모도 평범했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주변의 남자들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안나는 남자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강한 모습 뒤에 숨겨진 약함을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의 페르소나가 아닌 진짜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강해야 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안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약함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남자의 무의식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된 거예요.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죠.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이 여정의 안내자입니다. 그녀는 거울이자 치유자입니다. 그녀는 그가 회피해 온 진실을 부드럽게 마주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약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남자에게 강요합니다. 강해야 한다고, 울면 안 된다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 여자는 다릅니다. 그녀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말할 수 있고 상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앞에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이 되어도 괜찮다고 느낀 순간 말이에요. 그 순간의 안도감, 그 깊은 평화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더 깊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감정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둠을 보면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머무릅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도 그 사람의 일부라는 것을요. 민준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완벽한 척했습니다.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어두운 면을 너무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참지 못하고 화를 냈을 때 수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낼 수도 있죠. 당신도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어둠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부정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진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된다고요.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이 진실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성공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항상 옳아야 한다고 말하죠. 이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다릅니다. 그녀는 그의 불완전함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수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느 가을날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무잎은 떨어지면서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약함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내면 아이를 이해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어른 속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살고 있다고요. 그 아이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면 아이를 무시합니다.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그의 내면 아이를 봅니다. 그녀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준호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항상 혼났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고, 너는 왜 약하냐고요. 그래서 그는 평생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혜를 만났습니다. 그가 일에서 큰 실수를 했을 때 그는 자신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지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내면 아이는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공간을 줍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데 공간을 준다는 걸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자유롭게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자유가 그를 더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는 그녀 옆에 있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새장 속의 새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새장 문을 열어주었을 때 새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곳이 좋다면 새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 새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당신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니마를 깨웁니다. 칼 융의 이론에서 아니마란 남자의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요소입니다. 직관, 감성, 창조성, 부드러움이죠. 현대 사회는 남자에게 이런 면을 억압하도록 강요합니다. 논리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사람은 온전해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그의 아니마를 깨워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예술과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에 닿습니다. 동현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였고 모든 것을 논리와 숫자로 생각했습니다. 감정은 약함의 표시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화가였습니다. 그녀는 동현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나요? 처음에 동현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느낌이 아니라 기법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어떤가요? 이 시를 읽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서서히 동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동현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가 감정을 받아들이자 그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 것입니다. 그의 일도 더 창조적이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죽어있던 부분을 살려냈어요. 일곱 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과거의 실패, 거절당한 경험들이죠. 이 상처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지배한다고요.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그의 상처를 보고 그것을 부드럽게 만집니다. 그녀는 그 상처를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치유합니다. 현우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누군가와 깊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면 또 잃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항상 감정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나를 만났습니다. 미나는 현우의 두려움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그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나는 여기 있을게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은 내 마음의 얼어붙은 부분을 녹여주었어요.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치유였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도 얼어붙은 부분이 있나요? 누군가의 따뜻함으로 그것이 녹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여덟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성장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그의 성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도 성장합니다. 칼 융은 개성화를 평생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진정한 자신이 되어갑니다. 이 여자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와도 마주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함도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무 두 그루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나란히 심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약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자랐습니다. 폭풍이 올 때 그들의 뿌리는 서로 얽혀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면서도 각자의 방향으로 자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입니다. 9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의미를 줍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영혼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그의 삶에 의미를 불어넣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깊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정말 무엇을 원하나요?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나요?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재훈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했고 좋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유나를 만났습니다. 유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요? 재훈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당신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은 재훈의 마음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몇 달 후 재훈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삶을 깨웠어요. 10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동시성을 이해합니다. 칼 융이 발견한 가장 신비로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동시성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합니다. 우주는 때때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이런 신호들을 봅니다. 그녀는 우연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녀는 그와 만난 것도, 특정 순간에 특정 일이 일어난 것도 모두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더 깊은 패턴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더 이상 우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의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우연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11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그의 침묵을 이해합니다. 남자들은 종종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툽니다. 많은 여자들이 이것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다릅니다. 그녀는 그의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읽습니다. 그녀는 압니다. 때로는 침묵이 첫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다립니다. 이 인내심은 그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그는 자신이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해입니다. 산속의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물은 고요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호수는 완벽한 거울이 됩니다. 그것은 하늘과 나무를 비춥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12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온 느낌을 줍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공통된 무의식이 있다고요. 그곳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귀향입니다.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그에게 이 느낌을 줍니다. 그녀 옆에 있을 때 그는 방황을 멈춥니다. 그는 찾던 것을 찾았다고 느낍니다. 그는 마침내 집에 왔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입니다. 하지만 한번 느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의 그 느낌과 같습니다. 그것은 안전함이고 평화이고 소속감입니다. 서구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뭔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많은 나라를 여행했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소희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 서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이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평생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몇 주가 지나고 서구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은 바로 이 느낌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집에 온 것 같아요. 소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13번째 비밀입니다. 그녀는 그의 전생을 인정합니다. 아니, 이것은 윤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연인, 실수, 후회, 그 모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의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는 우리를 만든 일부입니다.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그의 과거를 인정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해합니다. 그의 과거가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의 상처가, 그의 실수가, 그의 경험이 모두 그를 형성했다는 것을요.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수용은 그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알려지고 여전히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14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변화할 시간을 줍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칼 융의 개성화 과정은 평생이 걸립니다.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이것을 압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씨앗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그녀는 씨앗을 강제로 열어 빨리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기다립니다. 그녀는 자연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이 인내심은 그에게 압박감을 덜어줍니다. 그는 빨리 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그를 더 빨리 변하게 만듭니다. 봄에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생명이 움직입니다.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5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녀는 그 자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녀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가 자신의 행복의 원천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 완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를 가장 깊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그녀가 진정성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필요로 해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온전한 원이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서로를 완성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날 때 그들은 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유진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에게 집착했고 일부는 그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는 항상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혜진이를 만났습니다. 혜진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사랑했지만 그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것이 유진을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유진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 찾던 것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자유롭고 동시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요.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절대 떠나지 못하는 여자의 비밀을요. 그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녀는 그의 그림자를 통합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찾는 것은 사실 당신 안에 있다고요.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의 역할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나요?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 자신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하세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세요. 당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다른 온전한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칼 융이 말한 동시성입니다. 우주는 같은 진동수의 사람들을 서로에게 이끕니다. 당신의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을 탐험하세요.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하세요. 당신의 내면 아이를 안아주세요.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매력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애벌레는 고치 안에서 나비가 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어둠, 당신의 고통, 당신의 상처,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신뢰하세요. 당신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그림자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당신의 무의식에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은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과 나눠주세요. 당신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여정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온전해질 것입니다.